요즘 들어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들로 인한 학우 사회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술을 연구하고 훈련하는 저희 태그 그룹에도 묻지마 흉기에 대처하는 방법 훈련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무척 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고민 끝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무분별한 비전문적인 지식들이 질비하고 또 이런 정보들을 맹신하고 섣불리 실행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흉기 범죄에 의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연구한 전술적 사고에 입각하여 천천히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씩 풀어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들이 범죄에 대한 100% 대안책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대안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흉기 난동에 대한 여러 원인들을 분석하고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것은 국가와 개인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도검류 범죄에 사용되는 도검에 대한 정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날 길이 15cm 이상의 픽스드 나이프나 6cm 이상의 폴딩 나이프를 구하려면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를 뜰 때 사용되는 사시미 칼이나 15cm 이상의 시칼 등은 식품위생법 및 수입, 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관리 대상이므로 소지 허가증이 없이도 누구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검 소지 허가증이 없어도 범죄에 악용을 하려면 누구나 쉽게 마트에서 15cm가 넘는 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날이 길면 길수록 공격이 치명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칼들을 구입과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날이 서 있습니다. 도검의 시행령 중 하나의 항목을 인용하자면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흉기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구입 당시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는 않지만 조리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규격에 대한 제도로 바꾸거나 혹은 구입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거나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검류 안전관리 법률에 대한 허점과 정작 범죄 행위에 사용되는 도검류 등의 종류와 구입 방법에 대한 통계만 보더라도 보강해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흉기 난동에 대한 영상이라 하여 나이프 디펜스를 생각하고 오셨을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흉기에 인한 피습은 그 어떤 흉기 범죄 전문가나 기타 유전자라 할지라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국민들이라면 급작스러운 흉기 피습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훈련 방법과 난이도가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흉기 피습으로 인한 두려운 나머지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며 흉기 피습에 대한 스스로의 대응책들을 모색하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미국의 액티브 슈터, 즉 묻지마 총기 난사 같은 사건들을 여러 접하였을 겁니다. 총기 난사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에서는 run, hide, fight 이 세 단계의 매뉴얼을 학교나 기관에서 교육을 합니다. 총기 난사는 격발의 소리와 함께 멀리서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신호탄을 받을 수 있고 대략적인 위치와 범위를 아주 작게라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흉기에 대한 피습은 어떠한 소리도 없고 조용하며 대중 속에서 범인과 일반인들이 섞여서 위치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죄 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많은 무술단체와 여러 영상에서 칼을 든 사람을 보면 도망가라는 말을 솔루션처럼 합니다. 당연히 이 말이 맞지만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범죄는 발생 전과 before encounter, 발생 후 after encounter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이것은 범죄를 진압하는 진압팀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영상에서는 애프터 엔카운트를 전제로 설명을 합니다. 칼을 든 사람을 보면 도망가라, 칼이 이렇게 공격해오면 의자로 들어라, 칼을 이렇게 찌르려고 하면 이렇게 맞고 낭심을 걷어차라. 이러한 솔루션들이 전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행위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이 과연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범죄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잘못 인지하고 행동한 실수로 인하여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더욱 안 좋게 만들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칼을 든 사람을 보았다 라는 전제는, 즉 우다루프 상황에서 이미 인지까지 전부 마친 상황입니다.
선별이 끝난 후 범죄가 일어나기 전 상황을 인지하고 도망가야지라고 생각까지 떠올린 상황이라면 사실 그 사람은 범죄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범죄를 인지하거나 범죄가 발생되기 직전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를 인지 후에 범죄자의 특징이나 목적, 인원수까지 빠르게 추가 선별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정보들로 인해 좀 더 범죄 상황에 멀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검류에 대한 흉기난동 중 그 목적이 살상에 있다고 한다면 흉기를 숨기고 기술적인 공격을 하는 등의 행동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으므로 범죄 발생 전 인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범죄 예방법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방법은 불편할 생각을 멈추지 마라입니다. 항상 익숙한 출퇴근길이나 매일 가던 밥집, 학원 등을 가다 보면 길이 익숙해지면 사람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여기서 만약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 뭔지 스스로 결정을 해보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전술 전문가들이 겪는 시행착오이며 이것 또한 훈련의 일종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불편한 생각들이 많은 한켠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 증세를 키우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지만 이러한 불편함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 속에서 빠르게 이러한 생각들을 먼저 끝마치고 대비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전술적 사고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위협을 무릅쓰지 마라입니다. 이것은 흉기 피습을 떠나 다른 범죄 예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어느 남성이 제 차 뒤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차로 드는 생각은 불길한 느낌입니다. 혹시 저 남자가 내 차에 뒤따라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사회하던 사람은 2차로 에이 아닐 거야, 저 남자는 자기 차를 보고 있거나 혹은 물건을 떨어뜨려 찾고 있는 것일 거야 라며 합리화를 하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불편해하면 그것이 무례일까봐 불편한 것을 숨기고 즉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고 차를 타러 갑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금과 당신이 운이 좋았을 뿐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고 불길한 느낌이 있다면 즉시 행동하십시오. 남자가 차를 타는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야만 둔 채 기다리십시오. 혹은 집으로 가는 익숙한 길에서 낯선 무리들이 어두운 골목에서 불길한 느낌을 주고 있다면 10초만 그 불편함을 참고 지나가면 곧 집에 도착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위협을 무릅쓰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돌아서 집으로 향하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왜 그런 범죄자들 때문에 저희가 불편해야 하나요?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얻고자 하는 자유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는 목숨이 살아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로 경험하는 범죄의 피해가 마지막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는 첫 번째에서 말한 인지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항상 열고 다녀야 합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걷거나 큰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행위는 우리의 인지의 속도를 늦출 뿐입니다. 전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야시경을 통해서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헤드셋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전술적인 우위에 있는 것인지 저의 구독자라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우리가 우다루프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상대의 표정이나 몸짓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숙련된 요원이라 할지라도 최소 몇 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가장 빠르게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꼭 스캔을 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또한 상대의 손이 주머니에 있거나 뒤로 숨기고 있다면 앞서 말한 불편한 생각을 통해 그 손이 빠지는 순간까지 긴장의 끝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대응하고 스캔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의 불편한 거리 유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집안에서의 자기 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불편한 거리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연스레 양쪽 끝으로 서게 됩니다. 그 얘기인 즉 엘리베이터라는 작은 공간은 이미 나의 불편한 거리 안에 누군가가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리는 물리적, 심리적인 공격에 의한 거리입니다. 상대의 두 팔이 나에게 닿는 위치, 상대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 내가 인지하기 어려운 거리 등 모든 폭력적인 행동에 따른 대응하기 어려운 거리를 전부 포괄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거리의 개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불편한 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하며 살아갑니다. 지하철에서도 누군가가 행패를 한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자연스레 일어나서 옆칸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만히 앉아서 저 사람은 머리가 아픈 사람이니 나를 보지도 않고 귀도 막은 채 핸드폰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병력에 자주 노출됐던 사람일수록 이러한 직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력에 노출돼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피해를 예측하지 못한 채 현상을 왜곡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거리는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하며, 사실 어떤 운동도 해보지 않았거나 간접 경험을 포함한 어떤 대응도 해보지 못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 또는 직장인 프로그램에서 의무화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을 갖춘 상태에서 애프터 엔카운터가 직면했을 때 대처 요령들이 상황에 맞게 나와야 합니다. 또한 흉기에 대한 대응 방법들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또한 총기 범죄와 대응 방법들이 엄연히 다릅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인터넷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다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